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나스닥 100%의 100%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제 뭐 손실을 보는 경우, 뭐 이 손실에 대한 대응이 이제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매매가 막 꼬이거나 또 심한 경우는 멘붕 상태까지 올 경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뇌동 매매 그리고 편안한 매매 이렇게 제목 소제목들이 있는데요. 뇌동 매매는 뭐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도 모르는 사이 하는 매매인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된 매매를 하고 있냐, 또 원칙 매매를 하고 있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준비하죠. 누구나 준비하고 원칙을 가지고 매매에 이제 접근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너무도 당연합니다. 손실 보는 경우 수익을 보는 만큼 손실이 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손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좀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여기 마음이 최우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매 뭐 마지막은 이제 기술적인 게 아니라 신법이다 이런 표현들 하시는 우리 선배들 말씀이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왜 이 마음이 최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는 눈으로만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차트를 눈으로 보죠. 귀로 듣는 건 아니죠. 차트를 눈으로 보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볼 때 눈으로만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그 상황에 어떤 환경에 우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눈뿐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것, 또 냄새, 또 느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이제 좌우를 합니다. 사실 행동이라는 건 생각이나 마음이 먼저 우선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매매에 접근을 하시면 불편한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편안한 마음을 좀 반드시 갖는 이제 훈련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매에 몰입을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매 차트는 이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감으로 함께 느끼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총괄적인 그런 답들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거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차분히 갖고 매매에 임할 때는 항상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매에 들어가는 경우에 여기서 매도를 진입할 경우 거기 꼭 들어가야 될 이유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습관처럼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매창을 계속 바라보고 차트에 몰입을 하다 보면 분명한 이유가 없는 곳에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아주 흔하게 생겨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당연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바뀌고 그 초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죠.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손실이 실수나 실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방향과 안 맞았을 뿐이지 우리가 그 매매에서 실수를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수는 그 다음에 생겨요.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손실 볼 수 있죠. 그럼 손실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응을 못할 때 그때는 이제 실수가 생기고 진짜 실패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제일 큰 실수가 생기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하고 수익은 빠른 시간 안에 확정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다 보면 작은 수익에도 이제 빠른 청산을 하고 손실이 나고 있는데도 그 손실 확정하는 게 두려운 거죠. 손실 확정을 못하고 쥐고 있다가 이제 길게 끌려 내려가서 참다가 결국에는 손절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반등해서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이 아주 흔하게 생기는 그런 경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그 경우는 이제 실수죠. 우리가 대응을 바로 못했으니까 실수나 실패라고 봤을 때 그 경우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 뇌동매매까지 이어지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느낌이 옵니다. 벌써 내가
아,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네라고 할 때는 몸에서 벌써 뭐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몸에 힘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여러 현상들이 계속 벌어져요. 제일 좋은 건 손절을 항상 이제 매매에 들어갈 땐 손절을 걸고 들어가시는 방법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 손절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손절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틱 가치로 계산을 해서 뭐 30틱, 50틱, 100틱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이제 차트가 익숙하신 분들은 지지나 저항선 내지는 뭐 추세선 기타 본인들이 보시는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이 깨질 때 손절을 한다. 뭐 이렇게 손절이 좀 유동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의 기준은 이제 개인의 영역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직접 정하시고 매매에 들어갈 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이유도 분명해요. 제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매매에서 매수를 들어갔으면 그 방향이 반대로 꺾이면 이 손절 라인이 꺾이면 그 방향은 틀린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손절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도 이 손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매가 그렇게 매매가 이렇게 꼬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복귀를 하고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패한 것들에 대한 그런 자산화 과정이 필요하죠. 그냥 실패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어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자산화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실패도 성공도 우리의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우리 자산화해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화해서 내 경험을 진짜 내 몸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대응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복귀가 좀 항상 필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멘붕이 오고 이거 더 이상은 매매가 꼬인다 그런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 거래를 멈추셔야죠. 거래를 멈추시고 컴퓨터를 아예 끄세요. 컴퓨터를 아예 끄십니다. 그날은 그렇게 감정이 요동을 치는 날은 어떻게도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은 마음이 최우선이죠. 자, 우리가 이제 투명한 컵에 물을 넣고 거기 뭐 모래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흙이 담겨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흙이 담겨 있는 물을 컵이 흔들리면 뭐 뿌열 거잖아요. 그 컵 안이. 그럼 뿌연 상태에서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이 안 되죠. 그 안에 뭐 하지만 시간을 두고 그 컵을 이제 조용히 내려놓으면 이제 그 흙먼지가 가라앉고 그 위에 이제 그 안에 그 유리컵에 투명한 그런 유리가 다시 유리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다시 매매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분명히 더 큰 실수를 하고 그 한 번의 실수가 어,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도 예전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너무 큰 실수는 마음에 큰 상처가 돼요. 그럼 뭐 차트 접어버리고 뭐 한 달 동안 안 켜보고 뭐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컴퓨터를 끄시고 마음을 좀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지가 좀 가라앉도록 그리고 흙먼지가 가라앉도록 좀 차분한 마음을 갖는 시간을 좀 가주시고요. 우리가 그런 경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계속 문제만 바라보게 돼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또 그랬네. 이러면서 계속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데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사실은 해결책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해결책을.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있겠죠. 그러면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해결책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는 뭐 해결책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일단 그냥 물러나시는 게 최고입니다. 물러나셔서 마음을 좀 정리를 하고 정리된 마음에서 해결책을 보시기 시작해야 돼요. 정리하는 시간에도 문제를 계속 쥐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그 생각은 또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마음을 그냥 차분하게 내리시고 음악을 들으시는 것도 좋고 산책도 좋습니다. 내지는 재밌는 유튜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 보셔도 짤막하게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제 매매가 꼬이는 상황에 접할 때 제일 크게 실수하는 게 요 부분이에요.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요. 아니 가격이 움직이는 걸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샀다고 올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팔았다고 내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의식을 좀 바꿔보세요. 요 한 생각의 차이인데 이 한 생각이 커다란 결과를 나중에는 커다란 결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보지 말고 해결책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마음을 좀 정리하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통제하지 말고 의식을 바꾸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접하더라도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겨울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난 여름이 좋아 그렇다고 반팔 입고 다니고 여름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여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 시장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꾸자. 이걸 생각을 빨리 바꿀수록 저희가 성공적인 매매를 계속 만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그런 기반이 됩니다. 여기 써 있죠. 정신적, 감정적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매매는 정신적, 감정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렸을 때도 이렇게 균형 상태를 만드는 시간을 잠시 가지세요. 그러셔야 이제 성공적인 매매 그리고 편안한 매매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 그때부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전 제가 영상 만들었던 것처럼 캔들, 이평, 지지, 저항, 추세, 파동, 패턴 요 과정을 한번 차분히 기억을 해보시고 내가 왜 이 매매에서 실수를 했나 실패를 했나에 대한 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어느 가격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진입을 했다고 해도 그 가격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옆으로 횡보하거나 셋 중 하나잖아요. 그거는 저의 권한을 벗어납니다. 저의 권한을 벗어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거에 대한 거를 자책하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대신 성공했을 때는 좋죠. 성공을 길게 가져가시고 수익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진입한 과정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빨리 받아들이고 시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뇌동매매 내지는 들어갈 자리가 아닌 자리에 들어가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그런 경우들 다시 복귀를 하시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차례대로 여기 차례입니다. 차례대로 캔들, 이평, 지지, 저항, 추세, 파동, 패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복귀를 하시면서 이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정신적, 감정적 균형 상태를 유지한 후에 요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고 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내 생각처럼 안 움직여서 손실을 봤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자산화 과정을 거쳐야죠. 자산화 과정, 실패의 자산화 과정. 어떤 자산화 과정이에요? 내가 빠른 손절을 못했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그 손절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손으로 잘 안 돼? 그러면은 HTS 상에 스탑 기능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내 마음처럼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도움을 받으실 때도 바로 이제 실매매 들어가시면 안 되죠. 실매매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런 이제 기술적인 접근들도 연습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익숙해질 때까지는 다시 한번 시간을 갖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시기를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지식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면 그 지식에 대한 걸 이제 배우고 습득하고 그쵸? 그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습득을 반드시 하시고 습득만 해서 되나요? 그게 적용을 한번 시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적용은
무조건 실매매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의 투자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렇게 모의 투자로 적용을 해보시고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연습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희 몸에 뱄니다. 우리가 언제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손실 볼 수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되거든요. 손실이 있으면 이제 수익이 있잖아요. 수익이 있는 만큼 손실을 할 수 있다.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좀 정신적인 감정적인 균형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좀 유지할까 이런 거에 좀 포커싱을 맞추셔서 매매에 임하시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의 매매가 더욱 발전되고 또 성공 매매로 가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모든 매매하시는 분들 성공 매매 응원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